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평화포럼이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의 원조라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이 원로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평화포럼이라는 토론 단체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제가 연설한 내용을 강연한 내용을 칼럼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추석이 들어있는 그 주죠.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윤창중의 5번째 신작 이 부활 출간 기념회 겸 시국 토크쇼죠. 그리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스페셜 게스트로 오실 거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수파의 뉴 리더를 스페셜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우리 보수파 시민 세력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토요일 대한문 광장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태극기 보수 세력을 극우라고 매도한 그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서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보실 때에 구독자 신청을 이 버튼 이 단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윤칼세 TV를 보신 다음에 또는 윤창중 칼럼세상 그 칼럼을 보신 다음에는 혼자만 보지 마시고 또 많이 좀 퍼날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실황을 녹화한 아주 참 정말 제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간 강연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본론부터 그 말씀을 한마디 좀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원로 여러분들을 뵈니까 윈스턴 처칠의 그 유명한 어록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라는 그 어록이 떠올려집니다. The survivor is the victor.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정말 여러분들, 여러 원로님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욱 건강하셔야만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 우파 정권이 어떻게 희망차게 출범하는 그 장면을 여러 어르신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참 오래오래 최소한 100세까지 최소 100세까지 여러분들 꼭 좀 건강하게 참 지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18일부터 문재인의 평양 방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대한민국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정말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역사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4월 27일 그 판문점 대사기극, 대위장극, 그리고 6월 12일 미북 싱가포르 회담이 정말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것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동력을 잃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존립이 백척간두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지금 그나마 기사 회생하고 있는 시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김정은을 너무너무 증오하면서도 정말 김정은 너무 고맙습니다. 김정은이가 만약에 더 사기극을 쳤으면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동력이 떨어지니까 제2차 사기 위장극 대갤라쇼를 지금 벌이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무려 200여 명의 참 봉숭아 학당을 끌고 지금 평양에 넘어가려는 그 시점에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평양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 할 그런 엄청난 음모를 벌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의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진정한 북한 핵 폐기를 과연 이루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향하는 그 직행열차에 태우려는 그 음모와 계략을 벌이려고 가는 거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시는 분의 99.9% 이상은 지금 문재인의 평양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졸이며 볼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산업화를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생생히 경험했고 참여를 해오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역분들 아니십니까? 참 기가 막힌 통탄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왜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자꾸 트럼프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김정은이가 과연 핵 폐기를 할 의도가 있느냐? 이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은 자기는 지금 모르고 있느냐? 진정으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 1981년부터 지켜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그리고 대한민국 좌익, 종북, 반미, 친북 세력을 생생히 지켜보고 경험한 저로서는 저는 문재인이가 북핵 폐기를 할 의향은 단 1%도 없다고 봅니다. 그걸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단 1%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편의적으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문재인이가 뼛속까지 태생적으로 친북적이고 좌익적이고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뼛속까지 좌익이고 뼛속까지 진공이기 때문에 저런 발상을 한다. 저러고 있다라고 그런 기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런 행태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판문점 그 쇼, 6월 12일 그 미국 그 정상회담, 거기에 일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혹이 되는 정말 통탄할 일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툭하면 그냥 남비처럼 끓어오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저는 그것이 아주 절정에 이른 것, 극치에 이른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이번에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그 폭주에 대한 많은 의식 없는 참 그야말로 안타까운 국민들이 그 현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윤창중은 문재인의 기본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부르냐? 이건 제가 2012년 이른바 박근혜 문재인 그 대선 때에 제가 완전히 우통벗고 정말 제가 가능한 모든 이 홍보 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게 되는 국가 재앙이 닥친다라고 외치면서 사실상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마치 무슨 러닝메이트처럼 정말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참 태어나서 참 활동하게 된 게 참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책무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결심에서 외쳤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2012년 고 문재인 집권 실패 그리고 그랬던 것이 지금 5년 후, 지금 6년 후에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구하고 말 것도 없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과연 어떤 의도냐, 이거야. 수많은 무슨 국제 정치학자, 대한민국 정치학자들, 한반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를 포함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종전선언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북한 핵 폐기가 참 조금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됐다 하더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체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종전협정과 협상의 선언과 평화협정은 그건 대한민국 공산화로 향하는 그건 완전히 그건 뭐 직행열차, 특급열차죠. 왜 그러느냐? 종전선언을 왜 하려고 하느냐? 종전선언만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른바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은 총궐기할 겁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걸. 이 종전선언부터 무너지면 대한민국 끝이 납니다. 저는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면은 문재인 임기 안에 대한민국 간판이 내려질 수 있다. 저는 그게 제가 확신합니다. 아, 그럴 리가 있어? 뭐야? 무슨 소리야? 미국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하면 미국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말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은 트럼프를 사실 저는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트럼프야말로 너무너무 실망적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게 분명한 겁니다. 아, 윤창준 너 뻔한 얘기 하지 마. 뻔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진실입니다, 지금. 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왜 하느냐? 주한미군 철수죠.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으로서는 주한미군과 연합사를 해체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지금 여기 참석해 계시는 여러 원로님들이 생각해 온 미국 대통령, 자유와 평화, 인권, 그리고 한미 동맹을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밥 우드의 Fear 그런 책도 나오고 여러 증언이 나옵니다만 정말 미국 국민들도 선택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트럼프를 정말로 신뢰했습니다만 트럼프의 미천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든 것이 정치 이 상인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상업적 이익이고 정치로 말하면 정치적 이익밖에 없는 그야말로 몰가치하고 몰상식한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자, 주한미군을 왜 철수하려고 하느냐? 그 본질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한반도 배치 전략 자산을 철수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이 갖고 있는 한반도 핵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방식이 무력 도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예컨대 주한미군을 상징할 수 있는 무슨 평화유지군, 피스키핑 포스 같은 거, 그런 명목상의 그런 부대가 주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히
북핵을 이 카운터할 수 있는 한반도 전략 자산이 완전히 철수되고, 자, 그러면서 또한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비무장화. GP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철조망 다 뜯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개헌을 하겠죠, 개헌. 저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헌을 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려고 하느냐?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 빼려고 하느냐? 그건 명백해진 거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와 그 정치 체제와 그 정치 아이덴티티와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연방제 하려고 하는 거죠, 연방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3년 문재인이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쓴 백낙정의의 2013년 체제라는 책의 골격입니다. 골격.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헌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한 헌법을 갖고서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런 계략인 거죠. 그런 계략을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것을 김정은이야말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김정은 앞에 온 겁니다. 김정은이야말로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 중에 가장 그야말로 상대하기 쉬운, 자기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리고 목표와 계략이 똑같은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창중 너 과장 아니야?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과장을 하겠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번 평양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그 담장 위에 서 있는 거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위기, 보통의 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또다시 김정은과 한판의 쇼를 벌이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국민들이 1948년 건국 이후에 참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참 너무나 너무나 위험한, 뭐 트럼프가 그럴 리가 없다, 뭐 트럼프의 한수가 있다, 무슨 한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 밤을 새워서 연구해 본 결과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김정은도 믿을 수 없고 트럼프도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말로 이 망망대해에 또 이 돛담배에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이 보수 세력의 그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는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이것은 기사회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파 요설꾼이라는 임명진 목사라는 사람을 그 저 어려울 때에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가지고 좌파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그러더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선거와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시는 분 다 계시지만 이렇게 야당이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에 데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김병준 아닙니까? 김병준은 누굽니까? 여러분께서 이를 갈고 참 지금도 자다가 이름만 들어도 참 그야말로 넌더리가 나는 노무현의 아바타, 노무현의 동지, 이런 사람을 지금 전통적인 보수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가지고 지금 뭐냐 이거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가 볼 때 안락사 하고 싶다. 안락사. 이 안락사를 하고 있는 그 주역이 누구냐? 저는 김병준하고 저는 김성태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정말 엄청난 그 분노가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느냐? 저는 기성 정치를 지켜본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그 엄청난 트라우마. 지금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도 내가 볼 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완전히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보수 우파의 거대한 각성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1945년 해방 이후 진탁 반탁 그때의 광화문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 나와본 적이 별로 없는 관제 데모, 뭐 재향 군인의 뭐 경우에 이런 관제 데모에만 의존했던, 그리고 지켜봤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그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이 태극기 보수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저는 제가 1981년 이후 이 지켜본 정치 세력 중에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 단결력, 애국심, 기동력, 어디에 집회 신고를 해서 어디에 모여라 그러면 하루 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기동력, 이게 가능할까요? 돈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돈 줘도.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을 지른다면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 이 태극기 세력, 그게 미친놈들 아니야? 무슨 성조기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분은 어떤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성조기를 들고 말이야, 우리가 자주 국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수를 금할 수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소하고 이러다가는 적화되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데, 지금 성조기, 왜 성조기를 왜 안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무슨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유치하게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음해를 다 해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10만 명만 모여도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광화문 북단과 남단, 북단은 촛불 세력, 남단은 태극기 세력 아닙니까? 그걸 지켜본 제가 볼 때는 그 북단에 모인 그 인원, 그 촛불 세력보다 3배, 4배, 5배, 10배 와도 대한민국 언론이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북단만 대한민국 종편, 심지어 KBS, MBC, SBS까지 완전 생중계, 생방송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리로 나간다? 나는 못 나간다. 박근혜 탄핵이 대한민국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정말 신의 은총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하는 보수 세력이 이제 이미 굳건하게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작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가 24%를 얻은 게, 이게 무슨 홍준표의 개인기에 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정말 압도적으로 문재인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얻은 것은 41%에 불과했습니다. 41%.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 52대 48%. 오히려 박근혜 시절보다 어떤 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보수 우파가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결코 저는 그걸 생생하게 체감합니다. 매일매일. 내일 모레 토요일로 제가 대한문 앞에서 연설하는데, 대한민국 보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시행착오 또는 어떤 문제나 상황, 이 전국에 대해서 크게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던 것이지, 저는 얼마든지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재기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정말 제발 한번 모자 쓰시고 한번 태극기 집회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거 장난 아닙니다. 설마 요즘 유행하는 말 장난 아닙니다. 그건. 전국 어디든 다 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제 재충전을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데 가서 한 달을 제가 기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보리밥집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거들어주는 아줌마가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야, 이 옛날 청와대 대변인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분이 여기 내려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산속인데. 그래서 내가 그 비슷한 분이 왔겠죠, 뭐.
근데 그분을 어디서 봤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그 미군 기지에서 그 미군 기지 바로 앞에서 거대한 태극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뭐 수만 만 10만쯤 왔죠. 거기서 제가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땡큐 아메리카 태극기 집회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울진 그 산골에 사시는 그 보리밥집에서 거들어 주시는 그분이 그 땡큐 아메리카 평택 미군 기지 연설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변인을 봤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울진 산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요 대한문 광화문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무슨 뭐 임진왜란 때 의병이 굉장했다 하는데 지금 엄청난 세력, 보수우파 세력이 형성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규합하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보수우파의 대통령감을 우리 보수우파 시민 세력이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빨리. 그래야만 이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의 이 북주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 지도자는 과연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가 있는가?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우파 시민 세력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 보수우파 정치 세력과 시민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못 볼 꼴을 보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정권을 찾아오기 전에 문재인이가 절대 자신의 계략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그런 견제가 과연 자유한국당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쭈삣쭈삣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토요일만 되면 또는 3월 1일, 3.1절, 8월 15일, 8.15 광복절 그 몰려든 그 엄청난 그야말로 백발이 성성한 원로부터 20대, 30대 전 세대가 몰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쳐대는 그 장면을 문재인도 난 봤다고 봅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하려면 목숨 걸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해야 된다. 이 군계 일학의 리더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우리 원로님들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게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 화두를 제가 한번 윤창중이가 처음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보수파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뼛속까지 우파형의 우파형의 이념형이 나왔나 봅니다. 뼛속까지 우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대변인으로서 제 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그 조각, 차관급까지의 인사의 99.9%를 제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권은 대단한 위기 속에서 최악의 경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 1월
이념적으로 전혀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만 100% 뽑아놨습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에 부여갈 수 있는 처세 달인들, 모범생들,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오로지 양지만을 추구해온 인물들만 다 모았습니다. 이건 제가 결코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평생 너 공부 잘한다. 그래, 너 공부만 잘해서 출세하라. 오냐. 도련님들, 생님들, 모조리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 행정관들, 평생 문제라고는 일으켜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놓고 싸워본 일도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싸워본 일 없는 사람들만 100%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밀으니까 무너지니까 계속 밀어가지고 탄핵까지 시켜서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이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정치적 오류가 없었습니까? 그때 우파들이 탄핵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을 감옥에 가둬놨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조용할까요? 그때 보수우파 지식이라는 사람들 99.99%가 뭐라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최순실이라는 아내자한테 어떻게 손석희 그 JTBC 보니까 전부 다 최순실이가 한 거다.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이가 이건 내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나는 이걸 사용할 줄 모른다. 그리고 최순실의 뭐 했다는 그 고영태가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최순실이가 무슨 청와대에 받아서 고친 거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 누가 뭘 집어넣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태에서 완전 융단 폭격을 맞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초전 박살난 거죠. 그 엄청난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이 얼마나 지독하고 한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왜 바보처럼 무너졌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나서가지고 공격할 때 윤창중이 당해봤죠. 윤창중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철저히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어봐야 된다. 정신을 확 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이 김정은의 맞상대가 될 수 있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은의 이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런 용기의 지도다. 무엇보다도 용기다. 뭐 제가 볼 때 대통령, 정치 지도자, 학력, 경력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탄핵 사태를 겪어보면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다.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절벽에 매달린 거죠.
이 운동장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을 완전히 끌어들여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가 누가 될 것이냐. 두 번째, 문재인과 전혀 다른 100% 다른 인물이 나와야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 어딘가는 저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내가 책임지면 어떨 건가 하라고 지금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또 있어야 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고 1919년이라고 말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고 1919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그건 뭡니까? 이승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승만을 인정할 수 없느냐? 미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할 때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 거기에 그야말로 맞섰던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1948년 건국은 뭐냐? 공산화를 막은 대한민국의 두 명한 영웅이라면 그건 이승만과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 그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1919년에 건국했으면 이 좌파들이 신단체를 모시고 있는 여운형, 그 여운형 씨가 세운 건국준비위원회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건국했다면서요. 건국을 했는데 무슨 건국준비위원회를 세우냐 이거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맞지도 않는, 정말. 네? 그리고 국가를 형성하려면 그야말로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주권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모조리 빼앗겼는데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했어요? 독립운동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는 그 아주 뼈에 사무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이미 틀렸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틀렸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는가를 제가 뒤집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과 국가를 목숨 걸고 맡겠다는 그 투사들이 정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사들의 출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투사해야 되고 대통령과 같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투사해야 된다. 이 시대로 한번 또 나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정말 그런 걸 모르고 대한민국의 석학, 네? 그야말로 고담준도라고 지성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에 앉히면 저는 또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온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강하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투사형, 이념형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게 누구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겉에 볼 때 뭐 화려한 경력, 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저는 그런 건 중요한 경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 엄청난 좌익의 공세를 뚫고 갈 수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자진 사퇴를 받고, 고건 국무총리도 받고, 이회창 총리도 받고, 이수정 총리도 받고, 대한민국 국무총리 그 자리는 정말 엄청난 경력과 화려한 그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없느냐? 이건 불행한 현실이지만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봅니다. 강력한 투사형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맞짱을 뜨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제 이걸로는 58분,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셋째는 여러분들께서는 소소한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병역을 완전히 필요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제발 좀.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저는 보수 우파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가 너무너무 큰 시련을 겪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 네 번째, 감동적인 히든 스토리. 그야말로 숨겨진 인생 역전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좀 맞서야겠다. 나와야겠다. 저는 이제 아주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통조림과 같은 이미지. 이걸 보수우파가 깨야 된다. 그래서 보수우파 대통령 후보는 역동적이고 야성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제가 중요하다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중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죠. 반듯하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거칠고 야성적이고 그야말로 예능 무슨 스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모범색 반듯하고 하버드대 나오고 하버드대 다시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안 된다. 하버드대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만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서도 투사형이면서 이념형이면서 투박한 그러면서 자기의 히든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격과 교양을 갖춘 전통적 보수우파 대통령의 출현. 그러면서도 품격과 교양을 갖춘. 저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양과 철학이 풍부하고 확고하고 그러면서도 지적인 면모를 갖추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대통령감이 있느냐?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요건을 갖춘 대통령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저는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난세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임기를 다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가정입니다. 그 사이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정치라는 건 일주일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은, 그래서 제2의 문재인이나 제2의 노무현이, 제2의 노무현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문을 닫게 되는, 우리가 참 이 엄청난 세계적 금자탑,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그 신생국가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그 3대 금자탑이 완전히 붕괴됐다. 지금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 우리가 정권, 다음 의회 권력은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